네, 반갑습니다.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심사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현숙입니다. 우리가 이제 심사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라고 하게 되면은 주민참여위원회 여러 위원들, 지역회의, 그 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분들, 그 다음에 주민참여의 총회를 통해서 각각 다 심사를 하게 되죠. 사실 제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적격 부적격 검토는 부서에서 합니다. 하지만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제한 사업에서 올라온 것들, 그 다음에 설문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우리 지역회의에서 검토해서 일일이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을 다시 분과위원회로 상정하는 부분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로 지역회의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활동을 하고요. 부서 검토는 6월에서 8월, 적격성 여부가 쭉 통과가 되면 홍천군에서는 온라인 투표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제한사업의 심의 및 우선순위를 조정하고요. 각 부서의 주요 사업 및 신규 예산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총회는 10월 되어 있는데 요건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총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한다. 이런 것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쭉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본예산안을 통해서 주민의견서로 정리된 것을 군 집행부에서 구의회로 제출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 심사를 하려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책정이 되어 있는가 예산이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대상 사업을 한번 보시면 군 정책 사업과 읍면 지역 사업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읍면 지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 읍면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거는 읍면별 5천만 원, 총 홍천군에 10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총 5억의 예산이 배정돼 있고요. 그다음 군 정책 사업은 한 개의 읍면 안에서 해소될 것이 아니라 우리 2개 읍면 이상, 그래서 군 범위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 그렇게 해서 분과가 3개가 있으니까 3개 분과별 5억, 그래서 총 예산 15억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검토해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자체별로 제가 여태까지 쭉 들어봤는데 이 각 지자체별 목표 예산을 넘긴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표 예산 이렇게 책정을 해두고 있지만 제한 사업 수가 적어서 돈이 모자라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지금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사업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 예산 부분은 제한 사업 공모 추이를 보면서 연차적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19년도에 많이 책정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21년도에 많이 책정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책사업과 읍면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범위가 적용되느냐, 지역의 범위에 따라서
군사업이다, 읍면 지역사업이다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사업을 제출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적격하냐, 타당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안사업으로서 적격하냐는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시행 가능 사업들을 볼 수 있죠.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공무원이 다 우리 지역에 소소하게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확인을 하셔서 주변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주시거나 그 다음에 주민의 복리 증진과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군 단위 사업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정 전반에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사업들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적격 사업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죠. 이거는 예산 편성과 관련 없는 단순한 민원사항.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읍면 주민 수건 사업으로 해결 가능한 어떤 마을 안길이나 도수로 등 관련 공사들, 수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이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격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이 수혜자가 되는 사업, 지방 보조금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이런 거 다 해당이 안 되고요. 타 기관의 경찰서나 교육청 등 홍천군 예산이 아니라 중앙부처 산하의 기관들이 적용돼야 예산이 편성돼서 적용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도 추진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역 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에도 주민참여 예산으로는 적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주민참여 예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몇 년에 걸쳐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들도 적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할 때 뭐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안자의 취지나 제안 사업에 대한 구체성, 그 다음에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제안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안자의 의견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 결과 부서 검토서를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확인 등을 했기 때문에 위치도나 현장 사진을 반드시 첨부를 하고요. 검토 의견서를 좀 성실하게 작성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안 되는 근거나 사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의견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이제 운영평가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홍천군에는 10개 지역회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역회의 위원 및 제안자, 사업부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지역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과제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서 검토 의견하고 의견서를 제시를 하고요. 해당 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현지 조사도 하고요. 제안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선정을 합니다. 앞에 지금 보여준 그런 읍면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수기를 통해서 과제를 사업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그 지역회의에서 과제를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확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것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충분히 과제도 제안하실 수 있고 또 그 지역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견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도 하실 수 있고요. 심사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간단히 적격성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 이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주니까, 그러면
A, B, C, D라는 사업이 있을 때 이거를 가장 먼저 추진할 것, 혹은 예산의 범위를 좀 더 많이 책정할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과 갈등 조정이 사실은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일정 기간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하는가, 그 다음에 이런 조달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겠냐, 이것들을 결과물들을 금액으로 사실 표현한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이 우리 지자체의 목표 및 비전과 연계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우선순위 결정 과정 그 자체가 지금 시기에 한정된 예산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결정 방법을 보시면 우리 지역의 공동의 가치 기준을 마련해서 개별 위원별로 배점을 하거나 또는 개별 투표한 것들을 합산해서 전체 투표에 붙이거나 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필요하고요. 가치 기준과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도 역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신의 동향으로는 가치 기준을 통해서 충분한 수기, 논의를 거쳐서 투표를 병행하는 이런 방식들을 두고 있고요. 시민의 참여 비율을 높이게 되죠. 지역회의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 등등등등 위원회 여러 위원들 외에도 직접적인 시민참여의 비율을 높여두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기준표를 이제 드디어 제가 보여드리는데 우리 홍천구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 아직까지 이런 심사 기준표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특성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주 적극적이고 많이 활성화된 곳들은 이런 심사 기준표들을 일찍부터 써왔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 예산에 우리 사업을 이런 것들 반영해 주세요 하는 제안들이 많이 조금 숫자가 적다든지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다든지 또는 각종 교육이 부족했다든지 혹은 이제서야 이제 이 지역 주민의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이 심사 기준도 적용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고요. 그럼 수도권 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수도권 지역들은 다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렇지는 않아요. 인구가 1000만 이상인 모 지자체에서도 심사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심사표들을 쭉 보여드리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적용 가능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타당성, 수혜 대상, 사업비 적정성 이런 것들을 1점에서 5점까지 쭉 둬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죠. 그래서 모두 30점 만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업 평가한 결과를 쭉 한번 검토해 봤는데 30점 가까이 나오는 경우 잘 없어요. 보통 한 20점 전후 혹은 15점 전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20점 전후로 22점, 23점, 21점 이렇게 많고요. 사업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15점 밑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30점 가까이는 제가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필요성, 공감성, 수혜 대상, 시급성, 예산 절약. 그래서 예산 절약 같은 부분도 심사 기준을 넣고 있고요. 배점은 여기는 0점부터 20점까지 5점 단위로 배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5개 기준에 대해서 이제 100점 만점을 부여하게 돼 있죠. 이처럼 지자체별로 달라요. 보시면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효과성, 창의성, 타당성, 계속성을 쭉 평가를 하고요. 적용 범위도 이건 우리가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아니면 일부 지역 골고루 이런 것들은 보게 되는 거고 배점들이 쭉 있죠. 가점과 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항목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이 있는가, 그
그다음에 감점은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감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서대문구는 심플하게 생산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검토할 사항은 생산성의 3가지, 형평성의 3가지, 지속가능성의 4가지 해서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심사 기준을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심사 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되면 이렇게 평가 점수가 쭉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9점부터 15점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게 아마 창원시 예시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점수를 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점수를 쭉 합산을 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의 적격, 부적격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통과가 된 사업들이 목표 예산 범위 안에 있다면 대부분은 다 추진을 하게 되고요. 추진을 할 때 우선순위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협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심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점수대로 딱딱딱 기준에 따라서 점수 매겨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한 사항이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왜 필요하고 이 사람은 지금 왜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고 등등등등의 의견을 충분히 보완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기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주민참여 예산의 또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잡아서 위치시키는 과정들, 그리고 사업을 제안한 시민들이 실제로 집행할 사업부서와 같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반영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되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역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에 대한 토론,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이 사업을 없애면 안 된다든지, 이 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마을 가꾸기에 벽화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왜 A읍은 되고 B읍은 안 되냐, 왜 A면은 되고 B면은 안 되냐, 이거는 지역회의에서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할 때 A라는 지역회의에서는 우리는 이게 더 시급하다, B라는 지역회의에서는 우리는 마을 가꾸는 것보다는 경로당을 좀 노인들에 대한 어떤 증진 혹은 일자리 사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조금 더의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역마다 조금 현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단순히 사업의 타당성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제안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제안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이러한 제안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는 과정들이 다 협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기존의 그 집행부의 행정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진다는 점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 심사의 흐름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지역회의가 지역회의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1차 선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민총회는 지역회의의 주민총회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4번째, 5번째 단계를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 분과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의 제안사업 검토한 것들 조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부서별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합니다.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만 이게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 총회를 추진하는 것도 지자체별로 약간씩 특징이 있게 달라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혹은 다양한 방법들을 접목을 하고요. 또 지자체별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투표를 할 때 이 투표 권한을 직접적으로 참여한 주민들한테도 다 반영을 하는데 이 범위가 포션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 50%, 그다음에 직접 참여한 사람 50%, 혹은 위원회, 분과위원회나 위원회의 역할 50%, 이렇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변동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 쭉 총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 협의를 하게 되죠. 이게 주민참여 예산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것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안을 반영을 해서 군 집행부에서 군의회로 12월 혹은 11월 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그 주민참여 예산의 심사 방법, 기법과 여러 가지 심사 수기 과정, 협의 내용 등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